미 정부의 기밀문건 최초 유출자가 미군 주방위군 소속 21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상에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는 약 60건으로 내부자 유출 가능성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플러싱을 포함한 퀸즈 일대에서 차량 도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시안 여성 최초로 에블린공 민주당 후보가 북동부 퀸즈 민사법원 6선 거부에 도전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 정부의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서비스 대화방 운영자가 미군 주방위군 소속 21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3일 기밀문서가 최초로 유포된 채팅방의 운영자는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정보부 소속 21세 남성이며 이름은 잭 태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채팅방에서 멤버들에게 기밀문서를 최초로 유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태세이라는 2020년 개설된 채팅방 터그 쉐이커 센트럴의 방장이며 활동명은 오지였습니다. 해당 채팅방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로 구성됐으며 회원들은 20에서 30명에 이릅니다.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는 총기, 인종차별적 짤, 그리고 비디오 게임이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젊은 공군 주방위군이 극히 민감한 기밀문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의 한 관리에 따르면 보안 허가를 받은 미 정부 내 관리들은 종종 매일 이메일을 통해 기밀문서를 전달받으며 이들 메일은 자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상에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는 약 60건에 달하며 FBI는 이 중 극히 일부만 접근할 수 있는 기밀문서에 접근한 인물 등 내부자 유출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유출된 기밀문서는 60건이 넘으며 이 기밀문서는 CIA의 작전센터와 국방부 합참본부에서 생성된 것으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에게 정책 결정 참고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문서는 도청, 해킹 등 전자감시 활동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일부 문서는 인쇄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쇄가 가능한 문서는 특수장비를 통해서만 식별할 수 있는 인증마크가 감춰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 등은 유출문서 60여 건 중 일부는 비밀 접근 권한이 있는 수백 명이 접근할 수 있는 문서인 반면 극히 예민한 일부 문서, 즉 동맹국 도청 내용이 적힌 문서는 그야말로 접근이 극히 제한돼 있다며 이 문서의 유출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FBI 등은 일부 문서는 프린트를 해서 출력한 뒤 다시 사진을 찍은 것이며 인쇄를 하면 누가 인쇄했는지 기록이 모두 남게 되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즉 FBI는 이 기밀문서가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CIA 등 정부기관의 의회 브리핑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연방의회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밀문서 사진은 출력된 뒤 2번 접힌 것으로 확인됐고 사진 배경에 사냥 잡지, 등산용 칼, 고릴라 브랜드의 튜브 등이 드러나 이를 조사 중이며 프린트된 종이의 재질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플러싱을 포함한 퀸즈 일대에서 차량 도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경찰이 전단을 배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달 동안 플러싱, 큐가든스, 윌렛포인트 등에서 벤츠와 지프 SUV, 혼다 세단 등 6대의 차량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모든 사건의 용의자들을 동일한 3인조 남성 강도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9일 오전 5시 40분경 칼리지 포인트 블러버드 인근 샌포드 애비뉴에서
용의자들은 40대 남성을 총기로 위협하며 벤츠를 훔쳐 달아났고 지난 3월 14일 오전 6시경 큐가든스에서도 25세 남성의 지프 SUV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3월 29일에서 4월 2일 사이 4건이나 더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시티필드 인근 노던블러버드에서 혼다 승용차를 53에비뉴와 코로나 에비뉴 교차로에서 쉐보레 SUV를 훔쳐 달아났고 112스트릿과 38에비뉴 교차로에서 또 다른 혼다 승용차와 41-10 플러플레이스 앞에서는 아우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은 모두 추후에 운전자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은 어제 용의자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사건 관련 정보를 아는 사람은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시안 여성 최초로 에블린공 민주당 후보가 북동부 퀸즈 민사법원 6선 거구에 도전합니다. 퀸즈 민주당위원회 공천을 받은 에블린공 퀸즈 민사법원 판사 민주당 후보는 12일 플러싱 하얏트 플레이스에서 아시안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출마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3세인 공 후보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온 북동부 퀸즈를 대표해 민사법원 판사에 도전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의 다양성을 법원에서 대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we need judges who look like the community. Judges who understand the community and shares its values. Values like security and safety, and also values like justice and fairness, no matter where you come from or what you look like. 1920년 미국으로 이민 온 공 후보의 할아버지는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군으로 근무했고 큰아버지는 미군, 큰어머니는 뉴욕시경 고위 간부 등으로 근무하는 등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공직에 대한 중요성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is actually inspired me to become a lawyer and to pursue a career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And on my father's side, they instilled in me from a young age the importance of serving the nation and the community. And they taught me to be very appreciative to give back. And they also taught me abou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공 후보는 공정성, 독립성, 합리성 등 3가지를 갖춘 판사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뉴욕시 민사법원은 배상액 $25,000 이하의 소규모 사건을 담당하는 곳으로 인생의 최저점을 마주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공 후보는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판사가 있으면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공 후보는 덧붙였습니다. Given that this is a low voter turnout year, we don't expect a lot of people to come out to vote. It's very, very critical that the Asian community comes out to vote to ensure that we have representation on the bench. And it's really time that we have someone who understands us and looks like us and can really serve the community that way. And so I urge you and I urge everyone in the community to please come out to vote so that we have that representation. It's very important. 공 후보는 퀸즈 타운샌드 해리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학사, 세인존스 대학교에서 법학 전문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지금은 모교 세인트 존스 대학교 로우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오는 14일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대학 입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반부터 정오까지 KCS 베이사이드에서 2023년 대학 입시 변화와 전략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제인리 KCS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는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저희 이번 KCS에서 진행하는 2023년 대학 입시 변화와 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오랜만에 인펄슨으로 요즘 대학 입시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지 강사님을 모셔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강사님은 이영호 강사님이시고 데이빗 리입니다. 현재 입시 전문 학원 프레스티지 대표로 계시고요. 저희 이번에 오셔서 다양한 인포메이션들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인이 KCS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는 이번 세미나가 10학년과 11학년에게 좋은 썸머 캠프 소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대학 입시, 디지털 SAT 등의 내용도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아이비리그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바라는 인재상이라는 섹션도 따로 구분을 해놨지만 일반적인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고요. 학생, 학부모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세미나입니다. 이번 대학 입시 세미나는 좌석이 한정돼 있어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는 KCS 베이사이드에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약은 받고 있지만 혹시 예약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당일날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희 KCS 교육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세미나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편 2023년 대학 입시 변화와 전략 세미나에 대한 문의 및 예약은 KCS 전화로 가능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의 들끓는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쥐 문제 총괄 책임자로 캐슬린 코라디를 임명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캐슬린 코라디가 뉴욕시 쥐 문제와 관련해 시정부 기관, 지역사회 조직과 민간 부분 전반에 걸쳐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라디 총책은 앞으로 시 전역 쥐 개체 수를 줄여 뉴요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문제 해결을 책임지게 됩니다. 코라디 정책은 쥐는 위생과 건강, 주택과 경제를 포함한 시스템의 문제라며 과학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적용해 피자쥐로 오명을 쓴 뉴욕시에서 더 이상 쥐 출몰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코라디 총책은 설치류 박사는 아니지만 센트럴 브루클린에서 초등학교 교사, 브루클린 식물원에서는 프로그램 리더 등의 경력이 있고 교육국 재직 당시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를 개발, 주도해 쥐 개체 수 감소에 큰 공을 세웠던 경력이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할렘 쥐 감축 구역을 조성해 2023-24 회계연도부터 $350만 예산을 투입해 뉴욕시 영아파트 28곳, 공원 73곳, 학교 70곳, 사유지 10,000곳 이상에서 집중적으로 쥐 퇴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요커들의 빈부격차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초기 연방정부 지원금이 제공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다시 저소득층의 수입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주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브래들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2019-21년 뉴욕시 개인소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소득 $50,000 미만을 벌어들이는 뉴요커 소득 수준은 2020년 대비 평균 6.5%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이나 실업수당 효과가 사라지자 소득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고소득, 초고소득층의 소득은 급증했습니다. 조정 총 소득이 $250,000에서 $1,000,000 수준인 뉴요커들의 연소득은 2020년엔 2019년 대비 3.4% 줄었던 반면 2021년엔 2020년 대비 13.6% 급증했습니다. 또 $1,000,000에서 $2,500만 규모 조정 총 소득을 벌어들이는 뉴요커들의 소득은 2020년엔 전년 대비 3.2% 감소했으나 2021년엔 2020년 대비 21.3% 급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2년간 연 $2,500만 이상 소득 범주에 속하는 뉴요커의 소득은 $618억 늘었는데 이는 뉴욕시 총 개인 소득 증가액의 73%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랜더 감사원장은 뉴요커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등은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최저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에 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그 이유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무능하기 때문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입막음으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TV 매체와 공식 인터뷰를 갖고 포문을 연 것으로 러시아 유럽 간의 천연가스 수송관 노르트스트림 폭발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폭발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누가 폭파했는지 답변하지 않겠다. 다만 러시아는 아니라며 누군지 다들 알지 않느냐며 사실상 미국의 소행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스관 폭파는 나쁜 일이었으며 미국의 동맹인 유럽의 에너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기된 세금 환수 소송에서의 증언을 위해 오늘 다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요커의 플로리다 이주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1분기에도 10,000명 이상이 이미 플로리다로 옮겨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안전국은 올해 1분기 뉴욕주 운전면허증 소지자 1,824명이 플로리다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4,834명보다는 약 40% 정도 줄어든 것이지만 플로리다의 인구 유출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사실상 팬데믹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뉴욕주 면허 소지자는 64,577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뉴요커의 플로리다 엑소더스가 계속되는 것은 뉴욕시 등의 범죄율 급등, 고율의 세금 등으로 삶의 질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특히 뉴욕시의 1월 사무실 점유율이 54%에 그치는 등 경제 회복도 더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연방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브루클린과 퀸즈, 브롱스 카운티에서 모두 21만 3천 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반면 플로리다의 포크, 리, 파스코 등 3개 카운티는 8만 5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뉴욕주 주민들의 타주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주민들이 5년 내 뉴욕주를 떠나고 싶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뉴욕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앞으로 5년 이내에 뉴욕주를 떠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1%는 뉴욕주가 자녀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뉴욕주를 떠나고 싶다고 답변, 치안 문제가 주요 이주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0%는 뉴욕이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라고 답했고 흑인 응답자는 61%가 자녀 양육에 위험한 곳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뉴욕주 주민의 67%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답했고 치안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답변이 49%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은퇴 뒤 주거에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이 60%, 삶의 질이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33%로 조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 일대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운전자의 차량 63대를 전격 압수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11일 베라자노 브릿지, 어제 퀸즈 와이스톤 브릿지에서 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150만 달러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 63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소유한 차량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틀간의 집중 단속에서 렉서스 RX4를 소유한 남성이 베라자노 브릿지에서 통행료 8만 6천여 달러를 내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또 1998년형 혼다 어코드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는 체납 통행료가 6만 7천 달러에 달해 차량이 견인당했으며 모든 압수 차량은 차량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에 앞서 MTA는 지난 1월에도 베라자노 브릿지에서 단속을 실시, 통행료 42만 달러 상당을 체납한 운전자 17명을 적발, 차량을 압류, 경매 처분했습니다. 한편 MTA가 지난 한 해 통행료 체납으로 압수한 차량은 1,800여 대에 달합니다. 예일대를 제외한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률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올해 가을학기 신입생 선발에 56,937명이 지원, 1,942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이 3.41%로 지난해 3.19%보다 0.22%포인트 올랐습니다. 하버드대 올해 입시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같은 합격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컬럼비아대 합격률도 3.9%를 기록, 전년보다 0.17% 상승했고 브라운 대학도 5.08%로 전년보다 0.06% 올랐습니다. 반면 다트머스는 6.23%로 전년과 사실상 동일했고 예일대는 4.35%로 전년보다 0.11% 하락, 예일대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합격이 더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프린스턴과 코넬, 유펜 등은 합격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용카드와 데비카드 지출 증가세가 최근 2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달 신용카드와 데비카드 지출은 0.1% 증가에 그쳐 지난 2021년 2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봉 12만 5천 달러 이상의 가정의 세금 공제 뒤 급여도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처럼 고소득자 급여가 줄어든 것을 IT 대기업과 금융 분야의 채용 동결, 감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역시 카드 사용액이 감소했으며 자녀 세 공제 종료,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 강화 등 팬데믹에 따른 각종 지원이 줄어들면서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아직 추가 신용 대출 등 재정적 완충 장치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며 하지만 노동시장 둔화와 임금 상승 약화가 앞으로 몇 달간 소비자 지출을 억누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해 결정적 증언과 증거를 제공한 자신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상대로 어제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엘빈 브래그 맨하탄 검사장 사무실에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또다시 백색 가루가 담긴 협박 편지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이 연방공무원노조의 항소를 받아들여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공무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 50세 여성이 경제적 이유로 아들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11일 아침 11살짜리 아들을 허리띠로 목 잘라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메사피카의 48세 여성이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집 뒷마당에 10대 미성년자 150여 명을 초대 음주 파티를 주선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맨하탄 웨스트 145가 할렘의 한 공원에서 63세 남성이 61세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가 다음 달 말부터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해제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주식과 채권에 나눠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다시 이 같은 투자 방식의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입니다. 내일 아침에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8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